지난번에 자유주의하고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을 내가 역사적인 맥락으로 쭉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자유주의가 어떻게 변해갔냐,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해갔냐 섞어가서 쭉 설명했는데, 그걸 단순하게 도식으로 정리를 한번 쫙 해보자고.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변천 먼저 정리를 쫙 해보자. 지난번에 자유주의, 근대 자유주의의 변천을 설명할 때 시작이 어디였냐면 14세기부터 16세기였었죠. 우리가 서양 철학 배울 때 4세기부터 14세기까지를 중세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신중심의 시대, 신앙 중심의 시대였었지. 그 맥락을 기억하면서 맥락을 따라와봐. 그 다음 자유주의 시작이 되는 게 서양에서 근대 자유주의 시작이 되는 게 14세기, 16세기인데 이때 자유주의의 태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가 서서히 근대의 자유주의가 시작된다.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기를 자유주의는 개체의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자유주의는 무슨 주의하고 쌍둥이다. 개인주의하고 쌍둥이다. 그러면 14세기, 16세기가 자유주의가 태어나는 시기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개인주의가 태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가 태동한다. 이 개인주의의 싹을 틔웠던 첫 번째가 인본주의 무슨 운동이고 르네상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말했던 종교개혁.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이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싹이 됐다. 그래서 14세기, 16세기가 자유주의의 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17, 18세기로 넘어오죠.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가 대략 서양에는 절대 왕정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17,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근대 자유주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주의가 완성되는 건 원래 국가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자유로웠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사회계약설이야. 그게 17세기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계약설. 이 사회계약설로 인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플러스 18세기 넘어가면서 아담 스미스가 등장하지. 아담 스미스의 뭐가? 자유방임주의. 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였다가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까지 개인주의가 싹 트면서 자유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졌고, 사회계약설과 자유방임주의 사상 등장하면서 이제 자유주의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걸 17, 18세기에 자유주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되나? 그러다가 18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 거쳐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는 거야. 19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시장의 실패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산업혁명의 시장의 실패, 가장 심각한 것은 빈부, 격차,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유방임주의만 가지고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더라. 여기서 이제 19세기에 반성한 자유주의가 싹 튼다. 개인의 이익만 내세운다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상이 등장하는데 우린 그걸 반성한 자유주의라고 불렀었던 거지. 19세기에 등장하는 게 반성한 자유주의였었던 거지.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의 조화, 그 슬로건이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공리주의가 여기서 싹 튼다 이렇게 설명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공리주의는 여전히 자유주의야. 다시 말하면 공리주의는 자유주의니까 공리주의는 사회가 먼저야, 개인이 먼저야? 개인이 먼저야.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먼저야. 자유주의는 개인주의하고 쌍둥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공리주의 여전히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되나?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여전히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공리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는 거야, 부정한다는 거야?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조화를 깨려고 했던 사상이라고 말한다면 19세기에 이 공리주의에 반대해서 안 된다. 근본적인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모두 등장한다. 사회주의 사상도 바로 이때 등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때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보 투쟁, 뭐라고 불렀지?
차티스트 운동이라 했어. 차티스트 운동 이후에 이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인정되는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그걸 참정권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참정권이 강조가 되면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 인민에 의한 지배, 인민 스스로 인민을 지배하는 체제, 우린 그걸 뭐라고 불렀지? 민주주의라고 불렀고 참정권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는 뭐하고 만난다? 민주주의하고 만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이 앞에까지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부족했었다. 근데 참정권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하고 만나기 시작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그래서 참정권 이후에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하면서 뭐가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계기는 참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되나?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참정권이 완성된 건 1928년 가서죠. 모든 사람의 보통 선거권이 확보된 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된 것도 20세기 초반 넘었으면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맥락이 이해가 되나? 되나?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접어드는 거죠.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 그 중에 핵심적인 사건이 과잉 생산의 압박을 해결하지 못한 대공황. 그저 그걸 우리는 것도 시장의 실패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1917년 뭐의 등장? 사회주의 등장. 대공황과 사회주의 등장이 20세기 초반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대공황에 빠지고 사회주의 등장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수정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이 되고 사회주의하고 맞서 싸우고 노동자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기 시작해. 복지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복지국가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혼동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복지국가를 뭐라고 부른다고?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부른다고. 그렇다면 복지국가도 개인이 먼저야? 사회가 먼저야? 그럼 복지국가도 자유가 먼저야? 평등이 먼저야? 자유가 먼저야. 복지국가도 바탕은 무슨 주의야? 자유주의인데 이 복지국가의 자유주의를 무슨 자유주의라고 부른다고?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불러. 이거는 자유와 뭐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야. 그렇지. 불평등을 해결해서 보다 평등한 그런 민주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자유와 평등의 결합을 추구했던 자유주의. 자유와 평등의 결합을 추구했던 자유주의를 진보적 자유주의, 이게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로 말하면 이때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 중에 참정권 수준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뭘 강조할 때다? 사회권을 강조할 때다. 사회권은 국가한테 요구해. 국가에 의해서 내 생활을 보장받겠대.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불렀고 국가에게 요구하니까 소극적 자세야? 적극적 자세야? 적극적 자세? 이런 걸 적극적 자유라고 불렀었던 거지. 되는 거야? 돼? 그래서 20세기에 이제 진보적 자유가 등장한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의 핵심적인 사건은 우선 스태그플레이션 표현되는 정부의 실패였었죠. 그죠? 그리고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이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해라. 그지? 복지제도를 축소해라. 당황스럽다. 얘도 옹해에 안 나오는 게 어딘지 모르겠다. 전에 상가집에 문상 갔는데 초상집에서 휴대폰이 옹해가 나오는데 야 정말 대책이 안 쓰더라고. 초상집에 다 손님들 앉아있는데 또 벨소리 왜 그렇게 큰지 옹해가 계속 나오는 거야. 참 난감하던데. 자, 그래서 정부 개입을 줄이고 복지도 줄이고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자는 자유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20세기 말에 등장하는 자유주의를 무슨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이게 자유주의의 맥락이었었죠. 되나? 되나? 오케이. 여기다 이제 자본주의 맥락을 집어넣어 볼까? 자본주의 맥락 앞으로 쫙 돌아보자.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건 절대 왕정 때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을 해요. 기억날 거야. 뭐가 왜 이래? 이것들이 미쳤나니?
이때는 원격지 무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 텐데 무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해 그런 자본주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기 자본주의. 이걸 상업 자본주의라고 부른단다. 무역의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그런 자본주의를 상업 자본주의라고 부른단다. 상업. 그래서 상업 정책을 중시 여기는 시기라 그래서 이때를 중상주의 정책의 시대. 중상주의, 중상, 뭘 중시한다는 거야? 상업을 중시한다 이런 뜻이 한다. 그래서 절대 왕정 시기의 자본주의를 상업 자본주의라고 말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근대 자본주의의 싹이 돼.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터졌어.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는 상업의 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 생산의 바탕을 두는 거야. 교역의 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 생산의 바탕을 두는 거야. 이제 산업 자본주의가 싹 튼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 이후엔 무슨 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온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19세기 말 뭐가 등장하나? 19세기 말 기업이 합병하면서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기업이 등장해. 뭐라고 불렀어? 독점이라고 등장해. 독점이 등장한 이후의 자본주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독점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점, 거대한 기업 체계가 자본 전체를 주도한다 해서 이걸 독점 자본주의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서 엄마야. 정부가 개입하면서 무슨 자본주의로?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19세기 말 독점자본주의로 국가가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되나? 되나?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개입이 축소되는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자유주의가 전체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자본주의가 변해가는 과정 맥락이 정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 됐나? 됐나? 오케이.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야. 됐어? 좋아.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론적인 테마를 꺼내서 정리를 해봐야 돼. 맥락을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만한 이제 테마는 이런 테마야. 우리 교과서에 설명되기를 자유주의의 내적 긴장, 내적 갈등 이런 표현 본 적 있나? 자유주의라는 사상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거야. 자유주의라는 사상 내부에 긴장이 있다는 거야. 뭐의 긴장이냐? 뭐의 긴장이냐? 보통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인 자유주의 사상.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양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안에는 경제적 자유주의 있고 정치적 자유주의 있고 자유주의 내부에 있는 두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갈등, 긴장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지. 왜 갈등하고 왜 긴장할까?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갈등하고 긴장하는 이유가 뭘까? 둘이 갈등하고 긴장하는 이유. 정치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강조해. 정치적 자유주의가 절대왕정의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등장했던 거거든. 신분제 폐지를 말하는 순간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에서 시작한다고. 정치적 자유주의는 국민의 평등성을 강조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평등성을 강조해서 시작해. 근데 문제는 경제적 자유주의야.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은 사유, 재산권이야.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사유재산권이거든. 두 번째는 내 재산 가지고 장사할 권리, 영업권이야. 내 재산 내 자식한테 물려줄 권리, 상속권이야. 이게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인데 사유재산권을 핵심으로 하다 보면 가진 자가 있으면 못 가진 자가 있다는 게 당연해져요.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으면 덜 가진 자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야. 경제적 자유주의는 뭘 당연시해?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거라. 다시 볼까? 정치적 자유주의는 모든 국민의 동등한 권리, 뭘 당연시하는데? 평등성을 당연시하는데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면 뭘 당연시한다고? 불평등을 당연시한다는 거야. 되나?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 이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갈등을 자유주의의 내적 갈등, 자유주의 내부의 긴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내 말 이해가 됐어? 됐어? 그럼 더 가볼까?
정치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장이냐 분배냐. 이들은 뭘 강조하겠어? 분배를 강조한다고. 정의로운 분배. 왜? 평등성을 중시하니까 이들은 정의로운 분배를 중시할 것이야. 이들은 경제 성장의 측면을 강조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내 말 이해가 돼? 돼? 정치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경제 문제에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할까 부정할까? 인정할 거라고. 형평성을 해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할 것이야. 얘네는 정부의 개입보다 뭐의 원리를 중시할까?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게 되겠죠. 그죠? 이쪽은 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쪽은 시장의 자율성, 시장의 원리를 강조할 것이다. 이쪽은 형평성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이쪽은 형평성보다는 경제 성장에 뭘 중시하겨? 효율성을 중시하기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이 두 측면의 대립을 자유주의의 내적 긴장, 내적 갈등이라고 부른다. 오케이인가? 논리가 이해가 되지? 이 갈등은 다른 말로도 표현해. 이 갈등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내적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자유민주주의의 내적 갈등, 이 말도 이해가 되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 내부에도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갈등이 뭐겠어? 뭘 강조할 때와 자유주의를 강조할 때와 뭘 강조할 때? 민주주의를 강조할 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는 거야. 돼?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겠죠? 그죠? 이해가 되냐?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를 비교해서 보자면 여기서 자유주의는 어떤 자유주의를 키우는 경향이 있어? 경제적 자유주의를 키우는 경향이 있어서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를 나기 쉽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건 평등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나기 쉽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내부에도 긴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나? 이 긴장은 또 이렇게도 표현돼. 저 갈등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내적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되나? 되나? 이때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이번에 액센트가 민주주의에 찍혀 있는 거죠? 그죠? 평등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그런 민주주의 사상과 자본주의는 서로 갈등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상은 평등성을 중시 여기고 자본주의를 강조하면 불평등은 당연시 여길 테니까. 됐어? 이해가 됐어? 됐어? 그래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상은 복지국가를 말할 때도 이 사람들은 복지국가 또는 복지자본주의를 말할 때 이렇게 불러요. 액센트를 이렇게 찍어. 자본주의 원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복지자본주의를 말할 때도 액센트를 어디다 찍겠어? 자본주의에다 액센트를 찍게 된다고. 이 말 이해가 되냐? 얘는 복지가 목소리가 크죠? 복지 자본주의라고 말하는데 얘는 복지 자본주의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둘의 경향의 차이가 결국은 형평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논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논리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유의 측면과 아니지 평등의 측면과 자유의 측면을 강조하는 논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어때? 자유주의의 내적 갈등, 자유민주주의의 내적 갈등,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 논리가 다 이해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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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봐. 그럼 이빠이 나가볼까? 여기 내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서 껄쩍 찍었는데 우리 교과서 있다고 써놨기 때문인데 난 우리 교과서 쓴 방식에 대해서 정말 불만스러워. 어떻게 교과서 그렇게 성의 없이 쓰나? 그것도 거지같이 써놨는데 자유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내적 갈등을 우리 교과서 써놨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내적 갈등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다시 말해볼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하고 어쩔 수밖에 없다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난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배웠어. 너희도 그렇게 배웠어? 설마 21세기를 사는 너희도 그렇게 배웠겠냐?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가르치셨어. 그분들이 무식하셨던 거지.
그리고 그분들이 무식했던 건 그분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인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서로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죠.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원리를 지칭해. 공산주의는 경제 시스템을 지칭하는 거야.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말과 경제를 지칭하는 말을 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셈인 거야. 되나? 민주주의의 상대적인 말은 뭘까? 독재 또는 전체주의라고 말하는 게 옳죠. 그죠? 독재. 1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독재나 전체주의를 민주주의의 상대적인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럼 공산주의의 상대적인 말은 뭐야?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경제 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는 자본주의인데 정치는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독재나 전체주의로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경제는 공산주의인데 정치는 민주주의로 갈 수도 있고 독재로 갈 수도 있는 거란다. 내 말이 이해가 되나?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는 다 뭐로 빠졌던 거야? 독재로 귀결되고 있는 거지. 자본주의는 독재로 갈 때도 있고 민주주의로 갈 때도 있었던 거죠. 이해가 돼? 돼? 나치, 히틀러의 나치즘 기억나나? 히틀러의 나치의 경제체제는 뭐야? 자본주의야. 독점 자본주의야. 근데 정치는 뭐로 가는 거야?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 거죠. 이승만 시절에 한국의 경제는 뭐야? 자본주의야. 정치는 뭐로 가? 독재야. 박정희 시절에 경제는 뭐야? 자본주의야. 정치는 뭐로 가? 독재로 가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독재로 갈 수도 있고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공산주의로 독재로 갈 수 있고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현실적인 공산주의는 다 뭐로 빠졌고 독재로 빠졌고 자본주의는 독재로 갈 때도 있고 민주주의로 갈 때도 있었던 것이다. 이해가 되겠냐? 되겠냐?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말은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갈등할 수밖에 없을까? 조금 아까 말했어. 이미 내가 누차 설명해 온 거야. 자본주의는 밑에 쓸까?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시 여겨요. 근데 자본주의는 뭘 당연시해? 불평등을 당연시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는 자유와 동시에 뭘 중시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중시해.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뭘 당연시해? 불평등을 당연시해. 하나 배우면 둘을 깨우쳐봐. 내가 말하길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 더 깨우치면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만나는 측면이 있어.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뭘 강조할 때 만나나? 자유를 강조할 때 만나. 근데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뭐의 측면에서는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야? 평등의 측면에서는 둘이 갈등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란다. 내 말 이해가 되냐? 되냐? 돼? 여기서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주의가 건전한 자본주의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 표현대로 말하면 인간화된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뭐하고 만나는 노력을 해야 돼? 민주주의하고 만나는 노력.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계속 뭘 줄이려는 노력? 불평등을 줄이고 분배의 정의를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그걸 인간화된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만나는 자본주의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민주주의하고 만나는 자본주의 이게 자본주의의 인간화된 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됐어? 정리를 다시 해보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만나는 측면도 있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 뭘 강조할 땐 둘이 만난다. 자유의 측면에서는 둘이 만난다.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 뭐의 측면에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 평등의 측면에서는 둘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만약에 자본주의가 평등을 잃어버리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점점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면 그렇게 발전한 자본주의를 우리 교과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천민자본주의라고 쓰고 있는 거야. 천민자본주의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뭐하고 만나는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 민주주의하고 만나는 노력, 다시 말하면 분배의 정의, 평등과 결합되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해야 된다. 이해가 되겠나? 되나? 와, 그럼 우리 좀 더 나가볼까? 내가 말하길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짚어보고 넘어가자.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도 갈등할 수밖에 없죠. 머리 좀 써봐.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서로 만나는 점이 있어. 사회주의는 뭘 강조해 왔나? 평등을 강조해 왔어.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만나는 건 뭘 강조할 때야? 평등을 강조할 때 둘이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 뭐에서? 자유의 침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되나? 그래서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는 순간 민주주의랑 만날 수 있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순간 민주주의랑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회주의는 그 조화를 다시 말하면 평등을 중시하면서 자유까지 도모하는 이 조화를 성공했던 거야? 성공하지 못한 거야?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에 실패한 사회주의가 결국은 자유의 억압체제로 귀결되고 몰락, 붕괴 상태로 빠졌던 것이지. 맥락이 이해가 되겠어? 오케이야? 이런. 정리가 됐다고 봐. 자, 지금 테마는 뭐였냐면 머리로 내가 주제만 정리해볼게. 자유주의하고 자본주의의 흐름까지 쫙 잡혔어. 주제가 자유주의의 내적 긴장이 뭐냐. 자유주의라는 사상 내부에는 긴장 상태, 갈등 상태에 있다. 무슨 자유주의와 무슨 자유주의 사이에?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사유주의 사이에 내적 갈등이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뭘 당연시 여기고? 평등성, 모든 국민의 동등한 권리를 당연시 여기고, 경제적 자유주의는 뭘 당연시 여긴다? 불평등을 당연시 여긴다. 이 사이의 갈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과 분배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등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로운 분배를 중시 여길 것이고,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 성장을 더 강조할 것이다. 이건 형평성과 효율성의 맥락으로도 표현된다. 평등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을 중시 여길 것이고, 시장의 원리,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시 여길 것이다. 되나? 이 갈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 내부의 갈등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뭐와 뭐의 결합인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인데, 자유주의를 강조하면 개체의 자율성, 효율성 논리로 하기 쉽고, 민주주의는 평등성 논리로 하기 쉽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사상 내부에도 긴장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민주주의와 뭐의 갈등, 자본주의 갈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맥락 이해가 됐어? 됐어? 이 전체가 쫙 이어져서 정리가 되면 돼. 오케이? 훌륭해.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넘어가자고. 잠깐만 쉬었다 자. 아우 죽겠다. 눈물이 나려고 그래. 아이고.